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콘신델타테크 신성델타테크 대장 농심훈이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초특급 초전도체 기술적 분석, 환상적으로 100배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중요도가 90%인데 중간쯤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10% 중요도에도 여러분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분석을 제공해드리려고 하니까 부자가 되실 복을 받으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 만개할 때까지 들고 있는 복을 받으시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가난해지는 복을 받겠다. 나는 도저히 신성델타테크의 이슈에 휘둘리면서 거시적인, 핵심적인, 본질적인 펀더멘탈을 못 보고 이렇게 저렇게 샀다팠다 사팔사팔 하다가 가난해지는 복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분석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에큐레이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부분도 있죠. 제 코너 맥그리거도 이제 프리시전 비트 파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큐레이시 비트 스피드, 그죠? 프리시전 비트 스피드, 그다음에 타이밍 비트 파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한 공간에 이런 분석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누구도 못하는 걸 혼자 하고 있고, 자, 특정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간의 요소가 있으면 그 공간 안에서 배열을 하는 능력, 어레인지먼트죠, 그죠?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빨리빨리 정확하게, 근데 이게 뭐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죠? 대표적인 세 번째는 뭐예요? 바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궁이 있고요. 많아요. 세 번째는 2천만이 넘게 사는 높은 인구 밀도의 서울이 있겠죠. 여기 안에 도시 계획 이런 거 보시면 기가 막히죠. 지하철 지하철, 그리고 교통, K 메디칼, 거리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내가 니즈를 가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을 수준이죠. 양궁 보세요. 계속 금메달 따잖아요. 바둑 보세요. 전 세계 1위는 항상 한국이잖아요.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그 다음에 뭡니까? 박정환, 그 다음에 신진서. 그거는 뭐냐면 바둑이라는 건 어떻게 특정 공간이 무한적으로 스페이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공간 안에서의 실리 다툼 또는 최적화. 너무 실리만 챙기면 세력이 너무 커지고요. 상대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너무 세력만 따지면 실리를 뺏길 수 있죠. 적정한 중용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최적화된 배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한민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사이어인이라고 하죠. 드래곤볼에서도. 이거 아시죠? 애니메이션. 그거는 DNA적으로 타고난 것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해서 태어난, 결국엔 이길 수 있었,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우수성이 있다. 그게 메모리 반도체죠. 랜덤리 하지 않고 그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좀 랜덤리한 게 있어요. 좀 그 느낌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 그러니까 AI 진단, AI 신약, 빅데이터를 창출해낸 능력, 스피드, 인터넷 속도, 이게 또 5번, 4번 인터넷 속도가 있을 수 있겠죠. 스피드와 유두리, 그 스피드와 유두리에서 양과 음을 중용해서 맞추는 능력, 요런 거는 한국인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 초전도체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요런 영역에 들어가는 이 방막 증착이라는 게 결국 ALD의 A가 뭐예요? 아토믹이잖아요. 그 아토믹 원자를 그 하나하나에 증착하는데, 그러면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빅데이터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과정이잖아요. 바둑이라는 것도 뭐예요? 실리 계산해보고 이거 계산해보고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최적화된 수를 두는 거고, 양궁도 최적화된 곳에 관역을 맞추는 거고, 서울 2천만 도시에 있는 이 스마트 시티도 도시 계획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얘기만 하기보다는, 근데 우리가 부작용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도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라고 말하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일단은. 근데 안전거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주식할 때 안전마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거리가 없이 막 끼어들고, 법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위험하다 이거죠. 그 사고가 하나가 나게 되면은 연쇄 추돌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빈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왜? 국민이 DNA가, 우리 우수성한 그런 DNA가 좋은 장점이 많은데,
자동차에 운전을 할 때도 근데 만 명이 내 주변에 있는 100명, 1000명, 만 명이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전반적인 차량의 통행에서의 최대 속도를 내갖고 바짝 그러니까 여유를 20% 30% 두는 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날 정도에서 간신하게 최적화되게 운전을 한단 말이죠.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사고도 자주 안 나는데 정신이 너무 곤두서 있지 않겠느냐.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고가 안 나는 거리보다도 더 확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개인 투자자의 98%가 돈을 잃어요. 좀 다른 나라보다 좀 이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을. 그죠? 그 부분이 주식 투자에 오히려 이 기업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런 급한 마음이 우리가 본질이 APL이 아니었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허와 상용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진일보가 있었는데 결국 시장은 얘를 택했죠. 결국 헌연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게 아니죠. 저는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거지. 제가 뭐 장난삼아 초전도체 아저씨다 못 하는데 초전도체를 하시는 기업이 그리고 그걸 투자한 주주분들이 유기적인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냥 스피커 그냥 제 주관적 의견을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신격화돼가지고 그걸 따라가가지고 이런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미국이 인정해준다라는 파급력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인정을 받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1등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가 뛰어난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철저히 성능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프리젠테이션에서 리복과 나이키가 리복보다 어떤 운동화 성능이 더 뛰어난 걸 광고하는 게 아니라 감성 마케팅의 차원으로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영상에서 담아낸다. 그것이 일단 어떤 스타벅스처럼 이미지.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물리학의 결정체 양자역학에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건 양자도약의 세계고 양자도약과 양자중첩을킴을 모두 아울러서 양자역학의 끝을 종지부짓는 그 물리학이 주는 가장 인류 문명의 최대의 발달을 이뤄낼 수 있는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만드는 기업, 거기서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상 전망이 되는 상온상합 초전도체라는 존재는 미국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훈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시장에서 먹어주는 것은 다르죠. 맛이라는 거는 본능적인 거고 맛집 평가가 좋은데 맛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차근차근히 내가 이 기업을 진짜 믿는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Precision beats power, Precision beats speed, Timing beats power. 그렇죠? 지금 중국은 파워와 스피드로 가려고 해도 우리들은 프리시즌과 스피드를 다 갖추고 있고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의 능력까지 갖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커년을 걱정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밀릴 거라는 걱정을 하는 거는 기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데아라는 것에 관념적 집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런 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일단 이걸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이 컴퓨터에 있는 픽셀 하나하나에 다 같을 수가 없죠. 원자 단위로는 더더욱더 같을 수 없죠. 왜? 원자는 관측하기 전에 파동으로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관측을 계속하면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는 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원자 관측돼서 우리가 원을 보는 건 관측을 했잖아요. 관측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이거가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초전도 결정체를 만들었을 때는 이 중심 부문의 원자 핵
초전도 핵이겠죠. 이거 우리가 이제 초전도 핵이라고 부를 수, 이것도 제가 최초로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자핵을 이제 대칭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럼 이 초전도 핵은 얘의 에너지 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거죠, 에너지가. 근데 여기 제일 많은 거고, 요렇게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도려내면 되겠죠. 크게 그린 거지만 엄청나게 얇은 방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자제품을 씌워야 되니까 원자 단위 수준으로 작을 수는 없겠죠. 뭐 안 보이는 수준으로 어떻게 씌우겠습니까? 그거 다 찢어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씌울 수 있는 두께가 되면서도 걔가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중에서 초전도성, 뭐 강자성체, 부도체,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여러 특성들이 있는 거를 이제 깜빡깜빡이 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초전도를 띄웠다가 얘를 띄웠다. 걔를 초전도로 바꾸는 거죠. 원자를 증착해서, 원자를 흡착시켜서. 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너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상용화와 경제적 효용이 있느냐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 저항을 얼만큼 받았을 때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BEP가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손익분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완벽한 원이냐, 전기저항이 100% 결정체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느냐. 전기저항을 측정하면 당연히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여기 하다가 여기서 전기저항이 0으로 떨어지겠죠. 나머지는 그럼 원자핵에, 원자에서 원자핵을 뺀 나머지는 진공 상태인데 거기는 질량이 없는 건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 전체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은 질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근본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그로에 끌려 나가는 거거든요. 중국이 어쨌다, 흑연이 어쨌다, 그래파이트보다 뭐 몇천 배라 그랬나요? 김현탁 교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 그 전에 영상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흑연 어그로, 무슨 독일 어그로, 뭐 막스 프랑크 논문 어그로, 막스 프랑크가 아니라 저기 뭐였더라, 그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막스 프랑크는 과학자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그로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거기에 이제 휩쓸리는 거는 권연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바른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할게요. 그리고 그 초전도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말의 근저는, 팀장을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팀원이 다 갖춰지지 않았겠느냐, 어느 정도 그 단위로 갖춰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평택에서 팀장을 뽑는 거라면, 이미 평택은 좀 유명한 곳이죠? 어떻습니까? 삼성 반도체 생산 전초기지죠. 결국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 평택이라면 결국 여기서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생산을 하지 않을까? 라는, 뭐 신성 ST, 신성 일렉트릭, 뭐 수압병, 그런 호재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생산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신성델타테크는 대박 나는 거다. 왜냐? 이거는 앞다퉈서 이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단가 경쟁을 해서, 입찰 경쟁을 해서 하청업체의 마진율을 최대 줄이려고 하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 좋지 않겠느냐. 원주, 수주를 맡기는, 생산을 맡기는 쪽에서. 그런데 이제 2대 주주고 하니까 요런 부분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주게 된다라고 하면 또 지분 이익도 같이 생기게 되겠죠. 왜? 2대 주주니까 그 권연이 잘 되면 그 지분 이익도 생기게 될 것이고, 생산에 따른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전제죠. 전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신성델타테크가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초전도체를 넣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좀 수혜가 주주님들도 기대가 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분석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가족방 좀 더 심도 깊은 내용과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 중요 정보 실시간 공유, 왜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초전도체 전반적으로 소식을 좀 받아보고 싶다.
바이오 AI 최태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 회장이 AI 말곤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목들 땡땡땡땡 매집주로 그냥 단기적으로는 여기 바이오 AI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상기 연락처로 농심훈이 화이팅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농심 투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